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한창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비 참 많이 왔는데요. 이제 북한도 역시나 압록강 주변에 물이 넘쳐서 평안북도와 또 의주 또 신의주에 큰 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7월 26일부터 네. 비가 조금씩 내렸다고 네. 하는데요. 27일 새벽부터는 압록강이 넘칠 정도로 비가 내렸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 10개가 지금 물에 잠겼는데요. 네. 비단섬, 황금평, 유초도, 위화도 여긴 또 사람이 사는 섬이라고 하네요.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살림집과 논밭이 물에 잠겨서 아이고. 지금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주, 신의주 이런 도시에서도 네. 특히 신의주 같은 경우 수문동, 민포동, 역전동 일대가 물에 잠기는 그런 네. 피해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홍수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의주는 신의주보다 지대가 더 낮은가 봐요. 네. 여기는 물 잠긴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언론에 나온 사진을 보기는 했는데 상황이 엄청 심각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뭐 일단 섬 10개가 잠겼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해마다 비가 오면은 피해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커 보이는데 이 정확하게 피해 규모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공개된 예. 피해 규모만 좀 살펴보면 신의주 그다음에 의주 군에서만 네. 4,100여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 예. 그리고 3천 정보의 농경지 그리고 공공 건물, 시설, 도로, 철길 다 지금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노동신문에서 지금 피해 네. 상황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이 통째로 잠긴 모습의 사진이 네. 여러 장 있고요. 아예 그냥 마을이 거의 보이지 않은 지붕만 조금 몇 개 보이는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천 명 정도의 주민이 한때 고립되기도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인명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네. 보여요. 피해 직후에 비상 정치국 회의를 김정은 위원장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책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겠다. 이런 언급이 예.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사회안전상하고 자강도당 책임 비서를 이번에 네. 해임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네. 이걸 보면 인명 피해가 지금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통상 뭐 한 4,100세대, 3천 정도 농경지가 잠길 정도면 인명 피해가 적지 않다고 봐야 될 네.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저기 지금 비공식 첩보에 의하면 뭐 공식 취재는 아닙니다만 지금 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이 1,000에서 1,500명 정도가 있다 이런 주장까지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한 세대 뭐 3인에서 4인 식구로 가정을 해도 4,100여 세대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은 실제 인명 피해가 아주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피해 현장에 달려가서 구조 현장도 지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노동신문이 보도했는데요. 7월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네. 고립된 주민 한 4,200여 명을 대피시키는 것을 예. 지휘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큰 물 폭우 피해로 인한 그 피해 복구 대책을 위해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기차 안에서 이제 긴급하게 네. 여는 장면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들을 이제 노동신문에 실었는데 직승기, 버스 이렇게 네. 이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이런 교통수단 앞에서 주민들과 인사하는 장면의 사진도 그렇군요. 있고요. 그리고 집과 논밭이 잠긴 피해 현장을 고무보트를 타고 이렇게 쭉 둘러보는 장면의 네.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승기가 세워진 비행장에서 의자 위에 걸터 앉아서 간부들과 이야기하는 장면, 그다음에 강물에 잠긴 도로 위를 차를 타고 달리는 장면 이런 네. 것들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이런 홍수 피해 현장에 달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라는 걸 그런 것 이야기하겠죠.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거 이전에도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른 도에서도. 네. 근데 그때는 그냥 잠잠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바로 즉시 그 당일날 뛰어간 예. 걸 보면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네.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아마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신의주와 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의주와 의주가 피해가 이렇게 컸으면은 중국의 그 건너편에 있는 단동 그 도시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단동시는 평소에 압록강이 넘치는 것에 대비를 해서 예. 강변을 따라서 수해 방지 벽을 한 44개 정도 예. 이번에 가동을 했습니다. 예. 그 외에 더 있겠지만 그래서 강물이 시내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막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록강의 일부 지역이 넘쳐서 시내 일부 지역의 그 인도가 그 물에 차오르는 이런 현상이 네.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압록강 제방을 길고 높게 쌓아놨기 때문에 의주나 신의주에 비해서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수해 방지벽을 쌓아서 북한의 신의주보다는 피해가 덜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일단은 이번 비가 뭐 신의주에만 피해를 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피해가 있습니까? 네, 해산시에서도 27일 낮부터 네, 약하게 비가 내리고 먹고 하다가 28일 새벽부터는 많은 비가 내렸나 봐요. 네. 폭우로. 그래서 압록강 수위가 1시간에 최대 2m씩 막 오르고 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해산 시내 여러 건물들이 물에 잠기는 이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숙군 같은 경우 네. 7월 28일 폭우로 장진강이 이제 넘치면서 그렇군요. 김정숙군 장항리 지역에서 150명의 주민들이 포위되는 예.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직승기로 이제 구조를 한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 외에 군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27일 오후 5시부터 폭우 피해 지역 인민군대를 총동원하라라고 하는 최고사령부 명령이 네. 전 군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이때 황해남도 지역에는 4군단이 가서 피해 복구하고 자강도, 강원도에는 11군단 산하에 있는 공병대대 이런 대대들을 네. 좀 즉시 파견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황해남도, 그다음에 자강도, 강원도에도 이번 비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자강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강도당 당위원장 책임비서가 바뀌었어요. 아, 그런가요? 이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자강도에 군수공장들이 많잖아요. 예. 물에 많이 잠겼답니다. 공장이 그래서 물에 무기 잠겼다. 생산에 네. 지금 차질이 아. 생기면서 인명 피해도 물론 났고요. 네. 무기 공장에 차질까지 생기면서 자강도당 책임 비서가 이번에 해임이 됐습니다. 경질됐군요.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제 앞서 비상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이제 대책을 세웠다고 했고 분명히 대책이 나왔을 텐데요. 자, 그럼 이렇게 큰 홍수 피해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왔나요? 네, 첫 번째 평안북도와 자강도에 피해 복구 사령부를 조직한다. 사령부, 이겁니다. 네. 사령부를 조직할 만큼 아마 큰 피해가 일어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인민군 부대와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를 동원해서 신의주 그다음에 의주군의 피해 지역에 4,400여 세대 살림집 건설한다. 네. 아 그러면 거의 4,400여 세대가 지금 다 물에 피해다. 잠겼다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물에 조금 잠긴다고 네. 해서 집을 새로 짓진 않아도 그렇죠. 되는데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마 북한 같은 경우는 흙벽돌 집이 많아서 예. 물에 한번 잠기면 아마 네. 다시 사용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다 듯 무너졌나 합니다. 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평안북도 섬 지역에 인민군대와 협동해서 제방을 쌓는다. 제방. 네. 아 이거 지금 항상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이걸 하겠다는 거. 소 읽고 외양간 이건 좀 고치기죠. 이건 좀 네.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쌓았어야죠. 예. 네 번째, 인민군대를 자강도 피해 복구 전역에 급파하고 각 도에서 당원 연대를 조직해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피해 시군에 파견한다. 이런 네. 내용들이 이번 그 긴급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항상 뭐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군인들이 동원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4,400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다고 하니까 피해가 그만큼 컸다 이런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집이 이렇게 뭐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대피를 할 텐데 대피하면서 이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챙기는 주민들이 좀 있었다고요? 네, 여러 곳에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함경북도 지역의 한 주민 대부분은 자전거나 구루마 등 가능한 운송 수단을 동원해서 옷가지, 식량 등을 챙겨 나오기 바빴다. 네. 사실은 뭐 그런 걸 챙길 여력도 없이
목숨을 그렇죠.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빨리 비가 내렸으니까요. 근데 그중 몇몇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벽에 걸린 초상화 3점을 떼어서 물에 젖지 않도록 꽁꽁 싸매서 들고 나왔다. 예. 이런 증언이 있었고요. 양강도 지역 같은 경우는 양강도 당위원회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이제 어느 정도 체크, 피해 입었는지 예. 파악하고 나섰는데 주민들이 혹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가지고 나왔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했답니다. 아, 그런가요? 제일 먼저. 네. 일단 생명이 위태로운지 누가 죽진 않았는지 실종되진 않았는지 이게 네. 먼저 아닐까요? 그런데 예. 초상화를 먼저 파악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면서 이 나라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초상화를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뒷말을 주민들끼리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예, 정말 이제 황당합니다. 보통 피해 이런 재난 현장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데 네. 그 초상화 종이 액자가 뭐라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지. 사실 이제 뭐 나라마다 조금씩 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재가 나면 네. 보통은 그냥 사람 몸만 빠져나오죠. 그렇죠. 나머지 무슨 가재 도구나 식기 뭐 이런 것은 그냥 또 사면 되잖아요, 금방. 그렇죠. 예, 네네. 이런 것을 막 들고 나오느라고 생명이 위태로운 네. 상황에 그런 거 할 여력이 없는데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초상화 3점을 떼어서 물에 젖지 않도록 꽁꽁 싸매서 들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예, 조상화 액자가 뭐 작은 사이즈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큰 물 피해가 이제 났지 않습니까? 이제 네. 정부의 구호 조치가 또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민들의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세대가 물에 잠겼고 네. 지금 고립된 주민들도 수천 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임시 거처에서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일 네.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할 것 같긴 합니다. 자강도 주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물난리를 겪은 주민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며칠씩 사는 것도 허란 일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장마철이 되면 집이 떠내려가고 가을이면 다시 짓고 하는 일이 매번 반복되는 것에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런 반응 보였고요. 네. 강원도 주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간부들의 집이 물에 잠긴 적은 한 번도 못 봤다면서 아이고, 네. 물난리의 피해를 보는 건 늘 힘없고 돈 없는 백성들 뿐이라면서 네. 국가의 대응과 대책이 미흡한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주민 근본적인 치산 치수 문제 해결 없이 일시적인 대책만 마련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피해가 있을 때마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평안북도 이번에 지금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피해가 네. 일어난 곳이죠. 각 인민반마다 세대마다 위화도 대피 주민들의 식량 30g과 간장, 된장, 소금, 세면도구, 담요, 침구류를 바칠 것을 지시했다. 물론 이제 성의껏 바쳐라 이렇게 네.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홍수만 나면 주민들에게 재난지역 주민들의 생활지원과 복구 사업까지 떠맡기는 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나라가 해야 할 사업을 주민들에게 네. 떠넘기는 이 세부담이 이제는 지겹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주민들의 불만이 그야말로 다양하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사실은 뭐 해마다 뭐 홍수가 나고 또 장마가 오다 보니까 물 피해가 있을 텐데요. 북한이 이렇게 계속 이런 피해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북한의 네.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피해의 원인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일일이 다 검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제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산에 나무가 없는 문제들. 네. 네, 이런 문제들이 뭐 가장 크겠습니다만 이번에 압록강 물이 넘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섬이 물에 잠기고 의주와 신의주 일부 지역도 다 물에 잠겼잖아요. 네. 제방이 갑자기 불어난 물을 막지 못한 것이 근본적 원인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 사실 기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조금 늘고 있어요. 네. 근데 북한 정부도 이 문제를 위해서 그 기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압록강 제방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로 조금만 비가 빠른 속도로 와도 금방 넘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방을 사실은 아마 이번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것에 대한 대응을 아마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신경을 기울였다면 지금 그걸 뒤로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큰 난리를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요란하게 막 직승기를 타고 뭐 주민들을 구출했네 어쩌네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예. 이 선전할 것이 아니라 비가 조금만 내려도
주민들이 좀 지금 안심하고 잠을 못 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방 빨리 쌓아야죠. 그러면 압록강 쪽부터 해가지고 길고 높게 제방을 쌓아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비가 와도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잠 좀 잘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해마다 뭐 비가 오고 홍수가 납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더 큰 이제 물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요. 이럴수록 국가라면은 주민들의 이런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방과 강둑에 보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아마 물 피해를 막아야 될 텐데요. 북한 당국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번 기기를 통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보니까 네. 사회안전상 해임하고 자강도당 책임비서 예. 해임했는데 북한은 어떤 사회입니까? 모든 것을 장군님이 다 지휘하는 네. 장군님의 영도 예술로 지금 살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거 사회안전상 자강도당 책임비서에게 있나요? 장군님에게 저는 그렇죠. 있다고 네. 봅니다. 사실은 이 장군님이 해임돼야 될 사안이에요. 네. 이렇게 심각한 사안이므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번에 대우 각성해서 뭐 미사일 뭐 그다음에 핵 개발 포탄 만드는데 시간 쓸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조속히 압록강 제방부터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잘 되면 장군님이 은덕이고 못 되면 담당자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이건 최고 지도자로서 존엄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 지도부에서 잘 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북한에서 여군들의 입당 폰트가 줄었다 이런 소식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제대를 앞둔 여성 군인들의 입당 폰트 이거 그냥 뭐 러시아어 같은데 네. 뭐 한자어로 하면 할당량, 배당량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포인트로 이것을 볼 수 있겠네요. 네. 폰트를 대폭 줄였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입당을 하지 못한 채 제대를 하게 될 여군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이 지금 전해져 왔어요. 네. 올해 제대를 앞둔 여군들 가운데 입당을 한 경우 네.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대 여군의 80% 정도가 입당하던 과거와 비교해서 입당 비율이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네. 이것과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입당한다는 것은 조선노동당이 입당하는 건데 북한에서 그렇죠. 장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사회 진출을 해서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네. 엄청 줄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단 혹시 입당자가 줄었다는 이런 구체적인 뭐 사례 같은 게 좀 취재가 됐나요? 네, 지금 몇 군데의 사례가 있는데요. 예. 실제로 평안북도 염주군 8군단의 한 여성 중대 네. 올 상반기에 제대한 13명의 여군 가운데 3명이 입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0명은 못한 것이네요. 네. 황해남도에 주둔하는 4군단 산하 해안 여성 중대 올해 제대하는 여군의 20%만 입당을 했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 18은 지금 입당을 못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군대 가는 이유가 입당하기 위해서인데 군대 괜히 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군들 가운데 입당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 뭔가요? 일단 입당 기준이 엄격해졌다고 그래요. 아, 네. 자, 그런데 왜 입당 기준을 이렇게 엄격하게 네. 한 것일까? 그 배경을 보니까요. 코로나 시기에 제대 군인들이 당원증을 반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상부에 보고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부에서는 그러면 제대 군인들의 입당 폰트를 줄여라. 입당 대상도 철저하게 심사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입당 기준이 엄격해지고 당연히 제대 군인 특히 여군들 가운데 입당자 수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제대 군인들의 당원증 반납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내막을 취재해 보니까요. 당원은 수령이 바라는 곳에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 네. 당원증을 받으면 이를 둘도 없는 생명으로 간직해야 한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당원이 가장 앞장서야죠. 네. 자,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생활이 어려워서 당 생활에 적극 나서기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차라리 당증을 내가 그러면 반납하고 말지. 나 당원 안 할래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질병 때문에
네. 생명이 위독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식량 사정도 어려웠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네. 그런 상황에서 당원이니까 네가 헌신해, 네가 희생해 이런 상황에 아마 내몰리는 경우가 있었나 보죠. 네. 그러면 차라리 당원증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제대군인들 가운데 당원증을 반납한 사례들이 네. 꽤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 사령관 동지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입당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실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상황이 근데 문제는 입당자 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입당을 원하는 사람들도 네. 입당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입당을 기대하고 군 생활을 했던 일부 여군들은 지금 걱정이 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입당을 했을 때 뭐 혜택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일단은 원하는 사람들의 그 기회마저도 줄어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군들이 입당을 하지 못하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된다는 건데 10명 중에 뭐 한 8명은. 자, 그러면 이제 불이익 같은 게 좀 있나요? 뭐 입당하지 않았다고 네. 불리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원이 되려는 사람도 또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고 네. 하고요. 그러나 뭐 시대는 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군이 입당을 못하고 제대하면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느냐라고 네. 핀잔을 하거나 아니면 얼마나 못났거나 네. 제대로 군대 생활을 못했으면 입당도 못했느냐라면서 비난하는 그렇겠네요. 이런 문화는 여전히 남아 네.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입당을 하고 싶은 여군들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자기가 오해받잖아요. 네. 불성실하거나 네.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다는 점 네. 이런 문제는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여군 입당자 수가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군대에 갔던 뭐 자신의 이제 뭐 딸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가족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하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군인과 그 가족들 예. 현재 딸이 군복무 중이라는 평안부터 한 주민은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군 생활만 잘해서는 입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음, 작년에는 중대 교양실 꾸리기에 필요한 도색감, 네. 그다음에 고사총 진지 보수에 필요한 철근 용접봉까지 여러 가지 물자와 돈을 다 예. 보냈다. 아이고. 그런데도 딸이 입당을 못해서 허탈하다 이런 반응 네. 보였고요. 제대를 앞둔 딸을 두고 있는 황해남도 한 주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개도 안 물어갈 당증 쪼가리를 받겠다고 돈을 쓴 것을 생각하면 속상하다. 입당은 못해도 되는데 군대 갔던 딸이 입당을 못하고 왔다고 하면서 생활을 어지간히 못했나 보다라고 여기는 주변의 시선이 걱정된다. 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네. 개도 안 물어갈 당증 쪼가리.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 조치가 군대나 당에는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글쎄요. 주민들은 이런 의견을 보냈어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군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은 출신이나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입당이라도 해보려고 군대에 가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군사 복무 후에도 당원이 될 수 없다면 당연히 군에 가려는 여성들이 줄어들 수밖에 네.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내요. 그렇죠. 군대 가는데 특별한 이익이 없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여군들이 이제 많이 있다면 뭐 입당 폰트도 그에 적절하게 뭐 늘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름 날씨가 뭐 이어지고 있는데 또 더운 여름이 되면은 게다가 여군들의 군 생활까지 더욱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여군들의 입당 문제를 주제로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군들의 생활이 고달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네. 이미 알고 있다고 해요. 특히 보통 상반기 훈련이 끝나면 여름 5월부터 여름 내내 농사나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여군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또 작업이 끝나면 맨바닥에 솥을 걸고 물을 길어서 밥을 짓는 네. 여군들의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이런 여성들에게 그나마 어떻게든 뭐 대가로 조금 받는 네. 것이 있다면 뭐 입당 정도 하는 것이거나 뭐 이런 네. 것일 텐데 그마저도 없다면 여성들은 그야말로 온전히 그렇죠. 희생만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고단한 군대 생활을 몇 년씩 해야 하는데 입당도 못 하고 뭐 생활도 녹록치 않고 여군들의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군대 가려고 하는 여성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네. 진단을 내놨습니다만 이제 그것도 어려운 것이 2019년부터 여성들의
군 의무 복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고급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의 입대 비중이 이제 월등히 높아졌죠. 웬만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복무 기간도 5년이라고는 하지만 부대 사정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여군들의 입당자 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젊은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지금 군대를 가게 이번에 만들어 놨잖아요. 네. 저는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여성들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능력을 갈고 다듬는 게 아니라 이 힘든 고단한 얻는 것도 거의 없는 군대 생활에 그 몇 년씩을 써야 한다는 사실. 이 여성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 군대는 뭐 북한에서는 뭐 남자는 필수로 가는 거고 게다가 여성들까지 이렇게 징병제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군사 국가의 정점을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 20대, 30대의 청춘을 군에서 바치는 것은 이건 국가에게도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노동력 낭비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당국에서는 좀 근본적인 대책과 고민을 통해서 그렇죠. 좀 방법을 좀 강구하기 오히려 바랍니다. 10대 후반 20대 네. 여성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공부하게 해서 네. 유능한 인재를 길러야 국가의 미래도 그렇죠. 있고 경제도 발전하는 겁니다. 예, 북한 당국에서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최근 발생했던 이런 큰 물 피해 상황과 또 여군들의 입당 폰트 축소가 됐다 이런 소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단파 7340kHz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밤 11시에 단파 7340kHz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